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막대기 살인이라 불렸던 스포츠센터 잔혹 살인사건 관련 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파손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보관 중이던 CCTV 영상이 든 저장 장치가 부서진 건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또 다른 자료가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12월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표 한모 씨가 직원을 폭행한 뒤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한 한 씨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는데 경찰의 대응 과정도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6명이 출동해 피해자 A 씨가 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A 씨가 술에 취한 것이라는 한 씨의 설명에 옷만 덮어주고 현장을 떴습니다. 유족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보관하던 USB가 파손돼 이 재판에 증거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게 파손이 돼서, 그러니까는 그 USB가 아예 이게 두 동강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파손이 돼서. USB가 두 동강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파손이 됐어요. 어떻게 파손됐는지도 알 수 없고 두 동강이 난 USB 외에는 다른 저장 장치도 없다는 게 증거를 보관 중이던 서울 서부지검 담당자 설명이었습니다. 유족은 분노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정부기관인데 그게 어떻게 훼손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관을 했길래. 핵심 증거 없이 재판을 치를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과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저희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CCTV가 들어있는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제공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유족 측은 향후 검찰이 제공하는 증거를 확인하겠다면서도 검찰 대응의 씁쓸함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 고양시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야산으로 도주했던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아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골목 끝에서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다급히 뛰어오더니 순식간에 주택가를 벗어납니다. 6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을 때 그때 나는 무슨 일도 모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피해자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A씨가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고 산 입구마다 경찰을 배치해 잠복에 나섰습니다.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던 A씨는 산에서 내려오던 중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침에 소음이 심하니까 막 입원하고 아픔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려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아.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는 창문 밖으로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피해자의 아들과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서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급한 돈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만 빼돌려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죄 수익금만 15억 상당에 이르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PC방에 들이닥칩니다. 여유롭게 게임을 하고 있던 남성. 수사관들이 신분을 밝히자 영문을 몰라합니다. 부산 여고생에서 왔거든요. 네, 가서 얘기 좀 하시죠.
여기서 할까요? 아니. 검거된 남성은 40대 A씨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위탁 운영하면서 모집책을 동원해 전국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했습니다. 319명에 이르는 명의자들을 모집한 A씨는 부동산 대출업자인 B씨와 서로 짜고 이른바 부동산 작업 대출을 해준다고 속였습니다. 매매되지 않는 부동산을 전세 명의를 빌려주면은 전세 계약서를 쓰고 그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바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출 희망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일당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새 휴대전화와 유심칩은 작물업자에게 팔아버리고 잠적했습니다.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만 약 900대, 범죄 수익금은 15억 8천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이용 요금뿐만 아니라 할부 대금까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던 피해자 중에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약속이 희망이라고까지를 안 줬다면은 우리 신랑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 길거리에서 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경찰은 총책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인터넷 구매 플랫폼이 착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몇몇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세관 등 관계부처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제품 검사 결과 손잡이 부분에서 불임과 암 유발 물질이 기준치의 33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캐릭터 연필은 35배, 가죽 가방에서는 이보다 심한 기준치 55배 수준의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전문기관 3곳을 통해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제품을 입에 넣을 경우 기도 막힘 등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드러낸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유아들이 사용하는 치발기의 경우 유아가 물고 씹을 때 작은 조각 발생이 가능하고 그 작은 조각이 기도를 막을 수 있어 안전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물품은 31개로 이 중 8개 제품에서 문제가 파악됐습니다. 시는 최근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해성 조사와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월 넷째 주부터 그 결과를 매주 시민들께 알리도록. 아울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20 다산콜을 통해 문제 상품에 대한 상담을 접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